한국은 지난 1일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 후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주에 2,000명대 중반을 넘기고 이달 안에 5,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동량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뉴 노멀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휴대전화 이동량이 2억 4,897만 건으로 직전주 이동량 대비 2.2%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도 1.5% 늘었고 신용카드 매출액도 6.2% 증가하는 등 이동량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가 상승세를 그리는 상황입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이런 이동량 증가에 더해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가 왔고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며 복합적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억눌렸던 모임, 약속 등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당분간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로는 확진자 발생 규모가 균형을 이뤄 좀 더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돼야 일상회복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총 확진자 규모보다는 고령층과 위중증 환자 규모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78명이고 신규 희생자는 18명입니다. 또 확진자가 중증으로 이완되는 비율은 1.5에서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1,111병상이며 이 가운데 46.1%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58.9%, 감염병 전담병원은 53.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서면 일상회복 추진에 제동을 거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한국 상황과는 다르게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대로 줄어들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언론도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진정세는 일본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연구소의 발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도쿄신문은 3일 일본의 국립유전학연구소와 니가타대 팀이 10월 15일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게놈의과학 전공의 이노우에 이치로 교수는 다소 황당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급감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노우에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체내에 결합하면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복제하여 늘려나가는데 이때 때때로 복제 오류가 발생하고 변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연구는 잘못된 복제가 지나치게 많으면 바이러스 자체의 균형이 무너져 증식할 수 없게 되지만 바이러스 내에는 에러를 고치는 기능을 하는 NSP1사라고 불리는 효소가 있어 그 수복작용으로 증식이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이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바이러스의 검체의 게놈을 해석한 결과 8월 하순쯤에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NSP1사가 변화한 타입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로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수복이 따라잡지 못해 증식을 못하고 사멸해 갔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제5파의 완화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이러스 내 에러를 고치는 효소의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에 증식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연구팀은 3일 회피에 폭풍적인 자숙, 백신 부작용 등에 휘달리다 줄어든 것을 두고 바이러스의 자멸이라는 발표는 맥이 빠지는 이야기겠지만 제6파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좋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이노우에 교수는 해외에서는 아직 감염이 확대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만처럼 일본도 안전한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관리, 검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증에 익숙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발표를 수렴하기는커녕 제6파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NPO 법인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의 카미 마사히로 이사장은 자멸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며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감염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의 계절성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카미 이사장은 코로나는 지금까지 일본과 세계 각국에서 겨울, 봄, 여름과 거의 4개월마다 유행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도 올해도 봄은 3월 하순, 여름이 6월 하순부터 확대해 증감의 파도가 거의 같다. 이 겨울에 다시 유행해도 이상하지 않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카미 이사장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동유럽에서는 이미 재확장하고 있다. 일본만 감염이 사라진다는 특수한 상황이 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쇼와대의 후타키 요시히토 개공 교수도 새로운 변이주의 출현은 예측 불허다. 숫자에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날지도 모른다. 검사 체제를 확충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감염 확대를 막는 감시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주의식 투박한 감시 체제로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 당국이 새롭게 선보인 방역 조치 시공 동반자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검사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쓰촨성 성도의 청도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시공 동반자이니 당국에 신고하고 사흘 안에 최소 2차례 핵상검사를 받으라는 휴대전화 안내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현재 인구 약 2천만 명의 청주시에서 최소 8만 2천 명가량이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청도에서는 지난 4일 현재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이들은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국 건강코드 미니 프로그램인 젠캉바오가 녹색이 아닌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여행이나 이동을 하려면 녹색 코드가 필수입니다. 또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에 머물러야 하고 공공장소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도 당국 설명에 따르면 확진자와 최근 14일간 800제곱미터 내에서 10분 이상 접촉했을 경우 문자가 발송됩니다. 중국은 모든 휴대전화 번호를 신분증과 함께 실명 등록해야 하며 당국은 전화 신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동선 추적 역량과 정확도는 2019년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래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중순 이후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같은 시공간에 있었다는 의미의 시공 동반자라는 새로운 용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시공 동반자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기존 밀접 접촉자와는 구별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검색 포털 바이두에서 시공 동반자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300만 회 이상 조회됐다며 다만 지역별로 시공 동반자의 정의와 규제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후난성 창사에서는 청도와 달리 확진자와 같은 휴대전화 기지국으로부터 10분 이상 전화 신호를 받았다면 시공 동반자로 분류한다는 설명입니다. 기지국을 통해서도 전파된다고 보는 것일까요? 또 창사에서는 해당 문자를 받으면 7일 내에 핵상 검사를 3회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러한 시공 동반자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정부의 감시 기술을 환기한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시공 동반자라는 용어가 시적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감시를 낭만적으로 포장한다고 지적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웨이보의 한 댓글은 너와 닿은 산들바람이 나와도 닿았는데 그게 포옹인가? 그게 접촉인가? 시공 동반자는 핵상 검사를 받아라. 빅데이터의 감시 아래 너희의 모든 움직임이 추적당한다고 썼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오바스러운 방역 대책에 실소가 나올 뿐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